실제 병원에서 집보다 1.6배, 요양원에서 1.2배 많아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되고 수술을 안 하면 사망률이 70%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간병인이 있어도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걸음걸이에서 낙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낙상 사고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그 낙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병원하고 이런 요양원이 실제 집보다 많아요. 서울대병원 정규 교수님 팀에서 그 연구한 조사를 보면 실제 병원에서 집보다 1.6배, 요양원에서 1.2배 많아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양병원,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건강하신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보다 당연히 낙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하냐? 요양병원이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낙상 사고에 신경을 쓰고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낙상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넘어지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유타대학교의 몰스라는 교수님이 낙상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낙상 예방 스케일이 몰스 폴다운 스케일, MFS라는 스케일을 쓰는데, 그분이 낙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생리적 낙상이에요.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낙상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무려 78%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발적 낙상이에요.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우리 왜 문주방 있잖아요. 문주방 이렇게 올라오는, 옛날에는 이렇게 문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데 손잡이 없는데 그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가면서. 이제 그런 우발적 낙상, 그거는 환경을 정비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14%. 그리고 예측 불가의 낙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발작을 하든지 시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발적으로 나타나서 도저히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낙상, 이게 8%가 있어요. 그러면 낙상도 실제 예측을 하고 환경을 정비하면 낙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그 교수님이 실제로 책에 쓴 이야기고, 저희들도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병원에서도 입소할 때 그거 다 스케일을 검사를 해요. 이게 MFS예요. 보시면 여기에 6개로 되어 있는데, 낙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2차적인 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보행을 할 때 기구 필요한지, 목발이 필요한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고 헐수 걷는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IV 라인을 잡고 있는지. 수액 맞으면 사실 걷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수액 라인이 보면 이렇게 5발이 3발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걔한테 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똑바로 걸으면 되는데, 걸음 걷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스치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걸음걸이가 되게 좁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 한 발을 딛고 다음 발을 뒤진 다음에 다음 발을 떼야 되는데, 걸음걸이가 채 딛기도 전에 이렇게 가시는, 걸음걸이가 빠르신 분들. 그래서 걸음걸이에서도 낙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걸음걸이에서 낙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는 것들을 포인트로 AI로 측정을 해서 프린팅을 하고 그룹핑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낙상의 위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위험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붙이는 거죠. 낙상 위험들을 조금 더 조심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많아요. 부모님이 밤에 화장실을 가시고 싶은데 자식들을 깨우기는 미안하니까, 그리고 불을 켜기도 좀 그렇잖아요. 불을 덜 킨 상태에서 가시다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시면서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취약해요. 실제로 낙상의 한 60%가 침대 옆이에요. 그래서 병원 입원했을 때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메뉴에 낙상 써 있어요. 낙상에 대한 안내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땐 반드시 사이드바 올리고 하시라고 하고, 움직이기 힘드실 때는 꼭 간호사 벨 누르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실 우리도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정말 위험해요. 낙상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낙상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장애,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으면 낙상 위험이 보통보다 한 3.8배 정도 높아지고요. 현기증이 있거나 이러면 3.9배, 그리고 암 진단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한 2.5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2.2배,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으면 2.1배 정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실제 낙상 같은 경우에 약을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낙상이 높아지죠. 근데 시설이나 병원에서는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예방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어르신들을 계속 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어르신들을 어떤 기관에서도 1대1 간병을 하거나 1대1로 간병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이건. 그쵸. 그리고 요양병원에 공동간병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양병원에 왜 공동간병이 있어야 되냐면, 병원에 간호사의 규정이 있어요. 환자 5명당 간호사가 1인이에요.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거든요. 8시간씩 3교대를. 그러면 간호사가 3교대를 한다고 하루를 근무하는데 3명만 있으면 되냐? 간호사는 뭐 1년 365일 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트 근무를 하면 뭐 8시간이 8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야간 근무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인에 1명이지만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숫자는 전체를 보기엔 부족한 거죠. 근데 계속 움직여도 못 보는 타이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본에는 뭐 열적외선 카메라로 하고 모니터링 하는 실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개인정보고 또 어르신들 지속적으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니까 각자를 그렇게 찍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시설에서는 당연히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시설에서 어르신을 24시간 지켜보면 좋죠.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화장실을 가거나 일어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옆에 간병을 해주시는 누가 있으면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화장실 갈 때 미끄러지 않게 잡아주고 옆에 IV 라인이 있어서 폴대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도와주면 당연히 줄겠죠. 아차 싶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럴 때 생기는 거니까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낙상이 줄어들겠죠. 근데 간병인이 있어도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괜찮아 해서 간병인이 옆에 있어요. 근데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번쩍 일어나면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그런 사고도 실제 있었어요. 간병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연배 있고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해요.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간병인이 일어나서 딱 부축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괜찮아 라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결국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켜봄의 공백이 어느 곳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분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낙상 위험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은 움직일 때 무조건 옆에 간병이든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낙상 위험군이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낙상 위험이 적으면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류가 되게 중요해요. 분류를 해서 당연히 돌봄의 공백이 있으니까 돌봄의 공백을 많이 지켜봐야 되는 분들은 그럴 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할머니도 낙상 때문에 고관절 운동하신데 가끔 그렇게 넘어지시더라고요. 낙상을 하면 실제로 85세 이상에서는 고관절 골절 확률이 20% 이상으로 증가해요. 왜냐면 골다공증이 실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이제 골절이 되는 거죠. 근데 고관절 골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못 걷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걔네들을 ATP라고 얘기하는데 ATP의 되게 많은 부분을 허벅지에서 만들어요. 근데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누워 계시면 이 허벅지 근육들이 위축되면서 얇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관절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진짜 열심히 안 하면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걷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단순히 걷는 문제도 있지만 근육이 위축되니까 ATP 생산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TP는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열량을 이제 만들어서 몸몸에 나눠주는 건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몸에서 영양분을 생산하는 공장이 허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 생산도 적어지는 거고 나머지 근육들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논문에 보면 고관절 골절 후 2년 내 사망률이 30%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되고 수술을 안 하면 사망률이 70%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고관절 골절은 진짜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이 돼서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길 가능성도 되게 많고 우리 피부는 배리어예요. 세균에 대한 배리어. 그래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바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화상 입었을 때 진짜 위험한 게 감염이거든요. 세균에 대한 저항막이 없어지는 거죠. 욕창이 생기면 사실은 엉덩이나 등이 생기잖아요.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흡인성 폐렴이 생기고 흡인성 폐렴 때문에 이제 열도 나고 그러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지만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흡인성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이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어차피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사망 원인들 중에는 흡인성 폐렴이 써있죠. 고관절 골절로 누워 계시면 일단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악상에 의해서 고관절 골절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배포는 26년 6월 12일 날 됐고 보도는 26년 6월 15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돼서 이번 주 월요일에 보도가 됐어요. 예를 보면 옆에 걸을 때 안전 레일 그리고 계단 차가 높으면 계단에다가 반 계단을 설치를 하는 거죠. 한 번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턱받침이 있으면 턱받침 제거하고 조명을 밝게 해주고 문에 손잡이를 잘 달아주고 비디오폰을 설치하고
교체하고 샤워기를 거치대에다가 잘 놓게, 그리고 세면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랬을 때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이게 왜 있냐면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고 걸어 다니실 때 못 잡고 넘어지시고 하니까 낙상 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으신 것 중에 시설 입소자가 아니신 분 대상으로 하는 거고,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15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는 화장실을 조명을 교체하고 세면대를 교체하고 수전을 교체하고 양변기를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침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집에서는 침대 옆에 저녁 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침대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무시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물을 찾아 부엌을 가거나 이럴 때 일어났을 때 발밑을 볼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해요. 이 어르신이 일어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명을 켤 수 있게, 내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조명을 켜러 가야 되잖아요. 어두운 곳에 조명을 켜러 갔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침대 옆에 조명이나 아니면 발밑에 조명을 설치를 해드려서 일어나서 내가 발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동을 하잖아요. 화장실 이동을 할 때 어떤 루틴들을 설정을 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면 밤에 어둡게 이렇게 갈 때 가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벨을 눌러서 가족들을 깨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루틴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여러 번 가시진 않으니까 화장실에 넘어지시는 분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단에서 나온 그 정책을 신청을 해서 화장실에 가시는 그 길에 핸드레일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는 바닥에 물이 없게, 밤에 물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어르신이 넘어지지 않는 환경들을 집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준비들을 실제로 해놔야 넘어지시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가 진짜 많고 일어나도 넘어졌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를 낮은 침대 쓰면 되죠. 그럼 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쵸. 침대 의외로 낮으면 앉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어나기도 되게 어려워요. 쭈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딱 옆에로 일어났을 때 다리로 딱 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 걸음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발을, 단단한 신발을 신는 것도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내화처럼 실내화가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시설들에서는 실내화를 신겨요, 어르신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준비해주는. 어쨌든 낙상은 아까 몰스 교수님의 거기서처럼 낙상의 78%는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14%는 주변의 시설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상의 90%는 그 체계에 의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시설들을 조금씩 하면서 레일도 달고 세면대도 하고 양변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